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두 번째 줄까지는 했고, DS 크로스 BO, BO 필드는 익스터널 B 필드고, 그리고 이제 DS 벡터는 이 원점에서 이 서킷의 테두리까지 향하는 벡터, 그 벡터의 변이 벡터, 이게 지금 DS 벡터죠. 그래서 DS 크로스 B0, BO 이거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과정이 실제로는 필요하죠. B 필드가 익스터널 필드고, 그 다음에 커런트 룹이 작고, 그리고 B 필드가 루프 위에서 천천히 변한다. 세 번째 과정을 써봅시다. 세 번째 과정은 루프 위에 천천히 변하면 B 필드를 이 부분에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X 방향, Y 방향, 뭐 Z 방향까지 전개한다면 전개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Z는 없잖아요. 이 Z가 0인 플레인이기 때문에 Z가 0인 플레인 위에 루프가 있는 거기 때문에 Z 성분은 있더라도 필요가 없죠. B 필드가 Z 방향에 변하더라도 그 항을 넣어봐야 G 라운드 BOG 라운드 G 넣어봐야 어차피 0이 되니까 그거 뺀 거예요. 그래서 1차 전개하면은 이렇게 X와 Y에 대해서만 이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요 자리에 이걸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성분 있지만 X 성분만 봅시다. DS 크로스 BO 필드의 X 성분만 우리가 보면은, 얘는 왜 적게 쓰면요, AD 파이 BOG 제로 코사인 파이 더하기 A 코사인 제곱 파이 라운드 BOG 라운드 X 더하기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라운드 BOG 라운드 Y, 이렇게 세 항이 되겠어요. 별거 없죠? 여기다가 요거 곱한 거에 불과하죠. X를 A 코사인 파이로 고치고, Y를 A 사인 파이로 고친 것 뿐이죠. 여기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적분해 봅시다. 이거를 적분해 보죠. 한 바퀴. 페어로 C를 통해서 한 바퀴 O 인테그럴을 한다는 것은 각도 파이로 바뀌면 0부터 2파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파이가 되는 거고, 적분인데 코사인 파이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0. 그죠? 그 다음에 A 코사인 제곱 파이, 그 다음에 라운드 BOG 라운드 X인데, 코사인 제곱 파이 한 주기 적분하면 2분의 1 1 더하기 코사인 2파이 나누기 2. 그래서 요 2분의 1 파트는 살아남고, 얘는 다시 한 주기 적분하면 0. 두 번 도니까 코사인이 한 번 돌 걸 두 번 돈다고 해서 뭐가 생겨?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얘는 0. 그래서 2분의 1이 살아남는 거고, 마지막 A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라운드 BOG 라운드 Y, 얘는 뭐냐면 2분의 1 사인 2파이죠. 사인 2파이. 사인으로 2배의 속도로 돌았어. 어차피 0이에요. 주기로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만 살아남는다. 2분의 1로. 그러면 이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2분의 A 라운드 BOG 라운드 X 되겠네? 맞게 했나요? 됐네. 그래서 얘가 파이 A 라운드 BOG 라운드 X가 됐어요. A 뭔가가 하나, 여기 A가 하나 밖에 하나 더 있었지? 여기 A 하나 도 있고 여기 A가 두 개, A 제곱. 여기 A 하나, 여기 A 둘.
A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힘의 X 성분을 구한 거지. 힘의 X 성분이 대략 I 곱하기 파이 A의 제곱 곱하기 라운드 BOG 라운드 X다. 근데 I 곱하기 파이 A 제곱 이걸 잠깐 보면 이거는 전류 곱하기 면적.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구나. 이거 M이에요. 얘가 곧 mg고 그랬으면 mg 라운드 BOG 라운드 x다. fx가 이걸 우리가 한 거고 여기는 뭐 지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이 y 방향, z 방향도 똑같이 한다면은 fy는 마찬가지로 하면은 mc 곱하기 라운드 BOG 그다음에 라운드 y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fg는 x나 y는 얘 똑같이 BOG로 되어 있으니까 금방 끝나는데 얘는 이제 fg는 BOX하고 BOY 성분이 있으니까 얘들은 그것이 튀어나올 거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라운드 BOX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BOY 라운드 Y 이렇게 두 항으로 써지겠고요. 그런데 이게 두 항이 배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나 사용하면 되죠. Divergence of BO라는 필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모노폴이 없으니까 얘는 항상 0이죠.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으니까 B 필드의 다이버전스 0이다. 그게 익스터널 필드든 무슨 필드든 간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라운드 BO X 성분을 X 방향 편미분한 거 더하기 Y 성분을 Y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 더하기 이거의 Z 성분을 Z 방향으로 편미분한 거의 합이 다이버전스잖아요. 그게 0이다니까 여기 보면 X를 X로 미분하고 Y로 Y로 미분한 거 요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합이 0이니까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BOG 라운드 G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MG 라운드 BOG 라운드 G 이렇게 되겠어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 다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쓴다면 이거가 M 도트 그레디언트 BO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오케이. 지난 시간 하려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19장 마쳤으니까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0장. 물질이 있을 때의 마그네티제이션, 마그네티즘, 마그네틱 머티리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그네틱 매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마그네틱 매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전기에서는 다이렉트릭 매터라는 게 있었죠. 정전기에서는 다이렉트릭 매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입실론으로 표시되는. 이제 마그네틱 매터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마그네틱 매터는 뮤로 표현되게 돼요. 여기 입실론 또는 입실론 제로 이런 것들이 진공의 유전율, 뭐 물질의 유전율 했던 것처럼 여기서 진공의 뮤 제로, 진공의 뮤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매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마그네티제이션을 디파인하고 시작합시다.
마그네티제이션 S로 쓰기도 하고 뭐 저기 Z로 쓰기도 해요. 마그네티제이션 또는 마그네티제이션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마그네티제이션 기호는 대문자 M이에요. 위치 함수고요. 얘는 벡터예요. 얘는 다이폴의 밀도 같은 거예요. 여긴 지금 마그네틱 파트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그네틱 다이폴이겠지? 마그네틱 다이폴의 밀도에 해당한다. 데피니션은 M 위치 함수고 여기다 부피를 곱하면 D 작은 다이폴 모먼트가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M을 구한다면 M은 적분 M dV 부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다. 거죠. 어떤 부피를 가진 여기 다이폴 모먼트들이 있어. 마그네틱 다이폴들이 있어. 이거의 총 다이폴 모먼트의 합은 마그네티제이션이라는 것을 적분하면 된다. 마그네티제이션은 다이폴의 밀도니까. 이 정의가 필요해요. 요 마그네티제이션은 정전기로 말하면 뭐에 대응하느냐면 P에 대응하게 돼. 정전기에서 대문자 P 벡터,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마그네티제이션에 대응하게 돼요. 대응 관계를 알면 좋겠죠. 이제 이걸 사용해서 A 벡터 포텐셜을 컨스트럭션 해봅시다. A 벡터 포텐셜 A 벡터 포텐셜 컨스트럭션 하려면은 작은 다이폴 모먼트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작은 다이폴 모먼트에서 나오는 작은 A 벡터 포텐셜, dA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면은 4파이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dm 작은 다이폴 모먼트니까 크로스 R 그렇죠? R 방향. 얘가 소스니까 이게 프라임이라고 붙일까? 소스니까 뭐 프라임이라고 붙일게요. 작은 다이폴 모먼트로부터 오는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 포텐셜이죠. 작은 다이폴 모먼트가 있으면 그게 4파이 R 제곱분의 뮤제로 요 방향은 외적 R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A 벡터 포텐셜이 생긴다. 이거 알잖아요. 이걸 이제 적분하면 되겠지. 그러면 A 벡터 포텐셜 얻겠지. 근데 이걸 이제 요 형태로 다시 쓴다면 M 형태로 쓴다면 4파이분의 뮤제로 뮤 M 벡터 외적 R 햇 부피 적분 나누기 R 제곱 소스 볼륨이니까 이거 프라임으로 붙일게요. 소스 볼륨에 대해서 요거예요. 요걸 적분하면 돼. 그럼 A 벡터 포텐셜은 적분 뮤제로 4파이 R 제곱 M R 프라임 포지션에서 이겠지? 외적 R 햇 dV 프라임 소스 볼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A 벡터 포텐셜을 얻게 돼요. 마그네티제이션이 여기에 오고 부피 적분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표현 R 제곱분의 R 햇이라는 표현이 있어. R 제곱분의 R 햇 이거는 이쪽 좀 지울게요 이제. R 제곱분의 R 햇 이거는 여러 번 나타나는데 R 제곱분의 R 햇 이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그레디언트 프라임 R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R이 R 벡터 빼기 R 프라임 벡터의 크기니까. 이쪽으로 미분할 때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미분할 때 이 안에 마이너스 5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우린 지금 소스 볼륨에서 할 거니까 얘는 뒤에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레디언트 프라임 R분의 1 꼴이니까 그 꼴이니까 얘를 우리가 두 항으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M 지금 M 외적 그레디언트 프라임 R분의 1 이건데 이건 뒤에 걸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미분한 것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R분의 M 벡터 이런 걸 한번 미분해 본다고 하면은 외적을 해야 되겠지. 외적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에 걸 하면은 프라임 M 이거 먼저 한 다음에 R분의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먼저 하면은 R분의 그레디언트 R분의 1 가로 닫고 외적 M 이 두 항으로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형태가 요걸 뒤집은 거잖아. 방향을 바꾸면 M R분의 1 빼기 M 크로스 그레디언트 프라임 R분의 1 이거니까 요게 지금 우변에 요 놈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이항하면 그레디언트 프라임 M 오버 R 이항하면 빼기 그레디언트 프라임 R분의 M과 외적 이렇게 되겠죠. 두 항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두 항으로 쓰면은 적분 4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그레디언트 프라임 외적 M 빼기 외적 R분의 M dv 프라임 이렇게 두 항으로 써져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은 좀 지울게. 이걸 적분기호까지 분리해서 쓰면은 두 항으로 아예 분리해서 씁시다. dv 프라임 앞에 하나 쓰고 빼기 4파이분의 뮤제로 컬 R분의 M 그렇죠? dv 프라임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 거는 일단 뭐 두고요. 두 번째 거 보면 뭐가 좀 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묘한 부피적분인데 안에 컬이 있고 부피적분이야. 다이버전스 있고 부피적분 이건 가우스 디오렘인데 컬이 있고 부피적분 이건 또 족보가 없는 못 들어본 거거든. 새로운 버전이에요. 이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될 판인데 새로운 버전인데 이거 쓰면은 뭐 이런 거죠. 적분 뭐 컬 A 벡터 dv 뭐 이런 꼴인데 이 적분은 마이너스 서피스 적분 외적 dA 벡터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장 챕터 1에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챕터 1에 내가 수식을 번호를 내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챕터 1에 1-123 이게 1-123이에요.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좀 이따 다른 시간 내서 증명하기로 하고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용한다면 여기 지금 외적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면적 적분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까지 합쳐서 이것이 통째로 면적 적분이 될 거. 여기 안에 게 튀어나오고 면적 적분이 된다. 지워버리고요. 안에 게 튀어나오고 면적 적분이 된다. R분의 M이 튀어나오고 외적한 다음에 면적 적분. 이런 계산이 되게 돼요. 이걸 좀 더 예쁘게 쓰면은 R분의 M 크로스 N dA 보통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게 프라임이어서 이쪽은 다 프라임 붙이고요. 이게 보통 예쁘게 쓰는 방법이에요. 오른쪽 거를 예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공통점은 여기 분자에 뭐 하나 올라가고 이게 또 분자에 하나 올라간 형태로 써졌다 이거죠. 4파이분의 뮤제로 앞에 있고요. 이 자리가 원래 뭐 있던 자리지? 4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JDV 전류 밀도 있던 자리잖아. 여기도 4파이분의 뮤제로 R분의 KDA 이거는 전류 밀도인데 그죠? 서피스 밀도 K 오던 자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JM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 KM 벡터라고 정의해요. Magnetization Current Density JM 얘는 그레디언트 프라임 외적 M 이건 볼륨
magnetic current density. magnetization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게 낫겠어. magnetic current density 그러면 되게 헷갈리니까. magnetization로부터 오는 current density. 위로 좀 길지만 Km 이거는 M 외적 N 프라임. 이거는 surface magnetization current density. 정의한 개념이에요. 이걸 계속 끌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이 자리에 JM, KM. 폴라리제이션에서도 요 비슷한 거 했었죠. 폴라리제이션에서는 볼륨 폴라리제이션 차지 덴시티, 서피스 폴라리제이션 차지 덴시티 거의 비슷해. 거기서는 외적이 아니라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외적이 아니라 내적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해요. 형태까지 거의 비슷해. 그 컨셉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걸 사용해서 이제 다시 써보면 A 벡터 포텐셜을 다시 써보면 4파이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볼륨에 대해서는 JM 이거 위치 함수고 dv 프라임 r 4파이분의 뮤제로 서피스 km r 스칼라만 남아야죠. dA 프라임 나누기 r 이런 형태로 쓴단 말이죠. 뭘 한 거지?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로부터 JM과 KM을 구해가지고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형태만 바꿔서. 실제로는 같은 계산인데 계산이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앞에서 보던 소스 커런트로부터의 A 벡터 포텐셜, 소스 커런트로부터 A 벡터 포텐셜 형태라서 기억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B필드도 여기서부터 B필드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컬 취해서 구하면 되니까. 컬은 필드 포인트에 대한 컬이니까 결국 이 분자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이 없고 이 분모에 있는 요게 요 R 벡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분자는 별로 역할을 할 게 없어요. 요 계산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될 거다. 볼륨 이건 R 제곱이 될 거고 JM 크로스 R 햇 이렇게 되겠죠? dv 프라임 4파이분의 뮤제로 서피스에 대해서는 이건 R 제곱분의 KM 크로스 R 햇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B필드고 뭐 A 벡터 포텐셜이고 JM, KM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 마그네틱 매터가 있다면, 그걸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그걸 쉽게 보였어요. 이거의 픽처가 뭐냐? 저기 적분 보이기 전에 이 그림 나왔으니까 이게 픽처가 뭔지 그 이야기 조금만 하고 저 적분을 보내러 갑시다. 피지컬 컨셉. 물론 다 이렇게 이게 피지컬 컨셉인데 M을 JM, KM으로 바꾼다. 이게 피지컬 컨셉인데 저 컨셉을 좀 더 어토믹 스케일로 가서 이해를 한다면은 뭐 이런 식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콘스턴트 마그네티제이션. M이 콘스턴트인 어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M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변하는 것보다 콘스턴트인 게 사실 제일 쉬우니까 M이 콘스턴트인 경우 그걸 예를 든다면 그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이게 부피가 있으면 부피 안에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들이 있어요. 균일하게 있어. 근데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란 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작은 원형 전류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은 원형 전류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니폼하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반식으로 내가 그릴게요. 다 같은 방향으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 그려도 되고 뭐 상당히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내가 그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뭐 전류가 돌고 있다고.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의 픽처니까 반지름 A, 그죠? ISN 했었잖아. 이게 우리 요 지름이 되게 작은데 그 작은 스케일이 뭐 어토믹 스케일로 작다. 심지어 전자 안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스핀이라는 인터널 퀀텀 넘버가 있을 정도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 뭐가 돌지도 않거든. 밖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안에 전자 안에 뭐가 전자 내부 구조가 없는데 하여튼 돌아. 그러니까 인터널 퀀텀 넘버지. 뭐 익스터널한 것만 생각해도 궤도 운동 같은 거 생각해도 돼요. 수소 원자 같으면 수소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면 그 자체가 다이폴 모먼트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커런트가 이렇게 도는 커런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적당히 내가 부피를 잡아가지고 이 정도 부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부피를 내가 너무 얘들을 너무 듬성듬성하게 그려서 그런데 이 보면 서로 상쇄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얘는 올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서로 요 네 벡터 합치면 이 볼륨이 작다면은 네트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부에다 어떤 볼륨을 내가 잡더라도 이렇게 잡아도 그 내부에는 유한한 커런트가 없다고. 그래서 내부에는 커런트가 없어. 그러면 심플하게 내부에서는 JM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JM이 뭐였죠? 컬 오브 M이었잖아. 얘가 변해야 되거든. 유니폼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콘스턴트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가 컬 오브 M인데 얘가 콘스턴트니까 미분하면 무조건 0이지. 그래서 0인 거예요. 내부에는 JM이 없고 맞게 들어가고 있죠. 바깥쪽 테두리를 보면 묘하게 다 같은 방향이에요. 얘도 지금 왼쪽으로 가고 다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쪽 보면 여기 다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판이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다 내려가고 있어요. 아래쪽 보면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네. 오른쪽 어때? 위로 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다 올라가고 있어요. 테두리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게 뭐냐면 K야. KM이라고. KM은 M 크로스 N 프라임인데 내부에 M 벡터가 콘스턴트하게 있어. 어느 방향인지 요 그림대로라면 위로 나와야 되겠네. 그죠? 요 그림을 위로 나오는 방향을 뭐 예를 들어서 Z라고 한다면 요 방향과 M 벡터는 뭐냐면 아웃워드 노말이거든. 항상. 이게 프라임이니까 소스로부터 아웃워드. 소스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소스가 있는 곳에서 여기도 보통 요쪽이에요. 이쪽이 N 프라임이야. 여기 위쪽은 이쪽이고 옆에는 요쪽이고 아래쪽은 요쪽이고 그죠? 아웃워드 노말 방향, 수직 방향.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이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아웃워드 노말 방향이니까 이 경우에 요 방향이랑 M 벡터는 얘란 말이야. 요 방향이랑 얘 방향이랑 외적 M 크로스 N 프라임 왼쪽 맞네? 지금 여기 M 벡터는 여기 위로 나오는 방향이죠? 얘랑 외적? 오케이. 아래쪽으로 가네. M 벡터 위로 나오고 M 벡터 여기 있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 맞잖아. 여기도. M 벡터 위로 나오고 N 벡터 저리 가지. 이렇게 돌리면 맞네. 전류방 맞잖아. 맞아요. 얘들이 전류야. 서피스 커런트가 테두리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 KM만 흐르는 잘 맞잖아. 내부에 있는 마그네티제이션 문제를 표면에 있는 서피스 커런트와 내부에 흩어져 있는 유니폼한 볼륨 커런트 덴시티로 모델링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그네티제이션이 콘스턴트한 이런 간단한 예제인 경우에는 JM은 없고 KM만 존재하게 되죠.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JM이 있을 수 있겠죠. 마그네티제이션이 불균일하다든지 위치에 따라 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JM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예제는 여러분들이 정전기에서 폴라리제이션 P 벡터가 콘스턴트였을 때, 또 위치의 함수로 변할 때, 그럴 때 문제 풀었던 거랑 정확하게 거의 뭐 1대1 매칭 관계예요. 굉장히 비슷해.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적분할 때 나오는 함수들도 거의 비슷해. 이 적분이 어떤 경우에 쉬운데 어떤 적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벡터 외적이고 분자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적분이 쿨롱의 힘 적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거든. 쿨롱의 힘을 적분으로 한다. 귀찮잖아.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결국 가우스 법칙 써야 되잖아. 요것도 쉬워 보이지만 이거 막상 적분해 보면 나중에 이 시간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는 하겠지만 익샘플들을 풀어보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 적분 스킬이야. 적분 레벨이 좀 있다. K and R이라는 게 R 프라임 아니에요? R 프라임. 소스 코디네이트 포지션에서 좀 전에 저기서 증명 안 한 거 그거 증명하러 가봅시다. 증명 안 한 거 좀 증명하고요.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약간 까다로워요. 얘는 좀 컬이고 부피 적분. 컬인데 부피 적 컬은 보통 면적 적분이라고 해가지고 스톡스 티오렘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부피 적분이거든. 근데 우변은 또 면적 적분이야. 근데 또 외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스톡스 티오렘과 가우스 티오렘을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뭐 적당한 데서 출발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3차원하고 2차원인 건 확실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가우스 티오렘 계열이다. 가우스 티오렘을 써야 된다. 가우스 티오렘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냐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적당한 가우스 티오렘을 써보자. 그래서 이런 걸 트라이를 해봅시다. 다이버전스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외적이 되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안에 외적을 집어넣어 버리자. 어떤 A 벡터랑 어떤 B 벡터. 여기서 A나 B는 지금 A 벡터 포텐셜이나 자기장 이딴 거 아니다. 그냥 임의의 벡터 A와 임의의 벡터 B야. 이런 걸 트라이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두 개로 이쪽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삼중지역 형태니까 A 도트 B 크로스 C니까 그 순서만 안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쓰면은 B 도트 컬 A 빼기 A 도트 컬 B 이 두 항으로 써져요. B 도트 컬 A는 쉬워요. 3, 이걸 1, 2, 3 이렇게 번호 붙여 생각하면 얘는 3, 1, 2니까 정방향 맞잖아. 그래서 이거 플러스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보면 2, 1, 3이죠. 2, 3, 1이 2, 3, 1 해야 되는데 B 필드 나오고 컬을 요 그레디언트를 제일 뒤에 붙일 수는 없잖아. 뭐가 얘가 미분할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 바꾸고 그럼 마이너스 5 붙인 거지. 다른 조합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로 써지고 그러면 이거를 좌우변을 적분해 보자. 다이버전스 A 크로스 B 이걸 부피 적분해야 되겠지. 우리가 가우스 theorem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간단히 얘는 A 크로스 B라는 벡터를 면적 적분하게 되겠죠. 서피스에 대해서 면적 적분하게 될 거고 이게 가우스 theorem이니까 이쪽만 하면 될 텐데 이거 B 도트 컬 A dv 빼기 A 도트 컬 B dv 이렇게 두 개 적분으로 될 텐데 부피 적분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 이것도 가정인데 또 다른 가정 하나 더 하자. B 필드를 콘스턴트 벡터로 콘스턴트한 B 필드라고 하자. 위치에 상관없는. 그러면 미분하면 0이니까 애초에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미분해. 두 번째 항이 없네? 그래? 그러면 적분 밖으로 빠져도 되네? 콘스턴트니까 B 도트 컬 A dv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하는지 알겠죠? 좌변을 요걸로 B 필드를 밖으로 빼기만 하면 어차피 콘스턴트가 적분 안에 있을 필요 없잖아. 밖으로 빼기만 하면 돼. 요것도 스칼라 트리플이니까 빙빙 돌려야죠 또. 1번, 2번, 3번.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점 어디다 찍든 점 곱하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빼기만 하면 돼. 2, 3, 1로 빼볼게요. 그럼 B 도트 3 DA
1 외적 A 요 꼴이 될 수 있거든. 얘가 이게 지금 2, 3, 1이고 그 순서만 만족하면 되니까 요 꼴로 뺐어요. 그러면은 DA 크로스 A 이건 좀 빼기 싫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빼면은 B 도트 A 크로스 DA의 음수 이렇게 붙이는 게 쉽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다 됐어요. 이 두 개를 좌우변을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하면은 B 도트 컬 A dv 이항하면 플러스 서피스 B는 뺐고 A 크로스 DA 벡터 이렇게 됐네. 이게 0이어야 되니까 for any B constant B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겠죠. 얘가 0이다. 이 말이잖아. 컬이 마이너스 취하고 A 됐죠? 증명했다. 자, 돌아와서 바운더리 컨디션 어떻게 되는지 바운더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바운더리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틱 바운더리죠. 1이라는 미디엄과 2라는 미디엄이 있다. 요 동네에서 마그네티즘 벡터는 요 방향이다. M1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 동네에서 마그네티즘 벡터는 방향이 다르다. 요 방향이다. M2 벡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는 이런 마그네틱 미디엄이 있고 이쪽은 또 다른 마그네틱 미디엄이 있고 이런 거지. 보통 1에서 2로 가는 방향을 노멀 벡터 방향을 보통 이렇게 잡죠. 이 방향을 N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 서피스에는 서피스 커런트가 항상 있게 마련인데 문제는 이게 미디엄이 두 개니까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M 크로스 N 프라임이었거든. 이게 정의였잖아요.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를 아웃워드 노멀 벡터 소스 기준으로 지금 현재 물질 기준으로 바깥쪽을 따지는 건데 이 경우 경계는 물질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N 프라임 방향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디엄 1을 기준으로 아웃워드 노멀 방향이 이 방향이고 미디엄 2를 기준으로 하다면 아웃워드 노멀 방향은 이쪽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N2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N1 프라임은 N이고 우리가 보통 정의하는 N이고 N2 프라임이 마이너스 N 방향이에요. 아웃워드 노멀이니까. 그래. 그러면 K도 각각에 따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러면 KM by medium 1 때문에 생기는 서피스 커런트는 M1 크로스 N1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얘는 M1 크로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KM by 2 미디엄 2 때문에 생기는 서피스 커런트는 M2 크로스 N2 프라임이니까 얘는 M2 크로스 이거는 마이너스 N이었죠?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요 두 개 합치면 네트 알짜 서피스 커런트는 두 개를 빼야 되겠네. M1 빼기 M2 외적 N 이렇게 써야 되겠네. 뒤집어서 이거 지금 빼기 싫으니까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뒤집어서 N 크로스 M2 빼기 M1 이래야지 잘 외워지겠죠. 2에서 2를 빼는 방향으로. 이게 잘 외워지는 버전이지. 왜 이래? 지금 왜 쌤이 이 짓을 하고 있지? 이게 여러 번 반복했던 거지만 지금 컬 M 요게 아까 J였죠?
좌우변을 지금 바꿔 쓰면은 프라임 떼고 지금 제가 쓰면은 컬 자리가 보통 n 크로스로 바뀌고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바꿀 때 m 자리를 m2 빼기 m1 이렇게 바꾸고 우변에다가 어떻게 한다? 무한소 곱하고 0으로 보낸다. 이게 서피스 커런트인 거지 지금. 이렇게 외워도 돼요. 굳이 매번 이렇게 유도할 필요는 없어. 이게 릴레이션이니까. 이게 마치 소스, 그러니까 m 벡터를 위한 소스 이퀘이션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사실 이걸 사용해서 이걸 정의했지만 이퀘이션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바운더리 컨디션을 유도할 때 쓰던 그 대를 n 벡터로 바꾸는 그 전략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그 버전으로 본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는 서피스 커런트가 생겨요. 서피스 커런트가 생길 수 있다. 자, one more.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에 그림 20.5 그림 20.5 그림이 두 개 있는데 그 상황을 봅시다. 그 그림을 제가 좀 옮겨 그린다면은 왼쪽은 감자같이 생긴 어떤 모양이 있고요. 여기를 쪼개놨죠? 잘랐어요. 단면을 잘라. 촥. 여기 플레인으로 잘랐다. 이게 플레인이에요. 감자 같은 3차원 물체였는데 잘랐어. 그리고 이걸 옆에서 봤어. 요 단면 잘려 나온 단면을 옆에서 보면 뭐 이런 형태다. 이건 단면이에요. 뭐 측면이라고 할까? 여기에 폐곡면 C를 잡고 여기 내부 면적을 S라고 하자. 요 플레인, 요 잘린 부분,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 요렇게 돼. 요게 지금 요 S고 테두리가 지금 C다 이 말이죠. 전류가 요 내부에서 지금 JM과 KM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JM과 KM이 둘 다 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JM, 볼륨 커런트 덴시티, 볼륨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덴시티가 있을 거예요. 그 방향을 뭐 책에서 이렇게 대략 그려놨어요. 이 방향이 JM 방향이다. 있다고 하고 그리고 KM은 테두리를 따라 흐르는 거니까 테두리 이쪽 따라 흐르겠네. 이렇게 여기 KM 이쪽 끝에도 흐르겠지 뭐. 테두리를 따라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N 방향은 여기 서피스의 노멀 방향 이게 N 방향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서피스를 통과하는 넷 차지의 이동이 있는가? 그게 퀘스천이에요. S를 통과하는 요 서피스 S를 통과하는 넷 차지가 있겠냐? 지금 JK는 있어 보이는데 정의 자체가 있는 걸로 우리가 마그네틱 머티리얼로 정의했으니까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뭐가 움직이겠냐? N선은 노겠지. 움직이면 안 되겠지.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되겠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실제로 벌크 커런트가 막 흐르면 영구 전류잖아. 영구 전류가 막 흐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실제 N선은 이게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N선은 노인데 그걸 프루브 해보는 거예요. 기호로 쓴다면 dq dt. 첫 번째, 이 J에 의한 거. J는 면적을 통과할 거니 JDA. 서피스. 이게 정의니까.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 이게 전류잖아요. 그 다음에 K. K는 테두리에서만 흐르니까 서킷 C를 따라갈 텐데 서킷 C를 페어로로 따라갈 텐데 이 테두리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니까 전류는 그거의 직각 방향 지금 옆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걸 또 방향을 또 잡아야 되네. 옆으로 흐르는 방향을 T라고 하고 이게 탄젠셜 방향 그래서 탄젠셜 방향 T라고 하고 T 방향 여기다 그림을 그린다면
오케이. 여기서는 그리지 못하겠죠. 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 방향이 지금 T 방향이 될 거고, DS 방향은 요 방향이고, S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N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웃 오브 노멀 방향이니까 여기서 위로 나가는 방향, 이 방향이 N 프라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S 벡터 방향은 여기다 못 그리고 위로 가는 방향이 N 프라임 방향,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T 방향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K 벡터 방향은 T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의 성분만 전류, 왼쪽으로 가는 전류, 이것도 왼쪽으로 가는 전류고 얘도 왼쪽으로 가는 합쳤어요. 이거 합쳐야지 이제 넷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정의를 다시 집어넣읍시다. 컬 M이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컬 M 집어넣으면 바로 눈에 보이네. 첫 번째 거는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을 보면은 컬 M 도트 DA 면적 적분. 이거는 2차원과 1차원. 2차원과 1차원. M 도트 DS 이렇게 되겠죠? 스톡스 M 도트 DS M 도트 DS 벡터. 2번은 K가 아까 뭐였냐면 M 크로스 N 프라임. 그러니까 요거 다 합치면 M 크로스 N 프라임 도트 T 이런 건데 삼중적이니까 돌리면 M 도트 N 크로스 T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N 크로스 T 얘 둘은 지금 직각으로 정했으니까 N 크로스 T 엄지손가락 방향 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위로 나오는 방향인데 지금 요 서킷을 반시계로 돌릴 건데 그 서킷이 지금 요 옆으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위로 나오는 방향이란 말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 방향이 지금 N 크로스 그리고 N 프라임 여기도 써놨네. N 프라임 T N 프라임 위로 가고 T가 앞으로 가니까 요 방향이잖아. 이게 N 프라임 크로스 T의 방향이니까 DS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DS 벡터 방향에 비례해. 그러면 이 적분은 2번 적분은 서피스 적분 M 도트 DS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합치면 0.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표현 0. 0이다. 없다. 넷 차지 이동은 없다. 실제로 전류는 없는 것과 같다.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없는 것과 같다. 단면을 우리가 잘라서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테두리 끝에 내부를 통과해서 다 합쳤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놈이 없어. 이 방향만 없냐? 다른 방향은 다 마찬가지죠. 항상 없어. 실제로 네트 커런트는 없다.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자기장이나 A 벡터 포텐셜은 주지만 실제 전류는 아니다 그 말이지. 간단히 말하면 프리 커런트로부터 오는 전류, 그러니까 배터리에서부터 슉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전선을 움직이는 그런 전류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전류처럼 행동을 해. 마그네틱 모멘트를 줘요. 마그네틱 필드를 줘. 그러나 그게 전류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사용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는 없다. 그걸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 있는 거죠. 교수님 저기서 T가 정확하게 뭐예요? 방향, 탄젠셜 방향, 탄젠셜 방향. KM의 탄젠셜 KM의 방향이지. KM의 방향이 아니라 K 방향이 아니라 이 노멀 벡터 방향. 요 그림대로라면 지금 요 상황에서 노멀 벡터 방향이지. 노멀 벡터 방향. 왼쪽 방향. 오늘 해야 될 가장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 자, 이제 우리가 책에 예제들이 쭉 있는데 그거 조금 생략하고요.
그건 다음에 몰아서 제가 풀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푸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나중엔 헷갈릴 거거든. 여러 개념을 동시에 배우고 나면 헷갈릴 때 그때 예제를 풀어야 내가 어느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거든. 지금부터 내가 예제 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가르치고 예제 풀면은 매번 그냥 맞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를 사용해서 JM, KM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H필드 데피니션 좀 하고 이 다음에 LIH 미디엄 하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풀게요. 그 세 가지가 약간 매번 점프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챕터 안에는 쓰는 도구가 한 3개쯤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구를 지금 배운 거고 두 번째 도구, 세 번째 도구 배운 다음에 예제는 몰아서 풀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셀렉션하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H필드라는 걸 좀 배웁시다.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B필드가 마그네틱 필드 아니었나요? 아니, 자세히 보면은 B필드는 이름이 마그네틱 인덕션이었어요. 얘 공식 명칭은 마그네틱 인덕션이야. 우리는 그냥 이걸 줄여서 B필드, B필드. 더 쉽게 줄여서 그냥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말하고 말지만 실제로는 마그네틱 필드라는 이름은 H필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거 혼동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안 헷갈리려면 H필드로 부르는 게 사실 안 헷갈리는 방법이에요. H필드 어떻게 도입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암페어 법칙부터 시작합시다. 컬비. 컬비는 뮤제로 J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 J가 여러 가지가 있다. 프리 커런트 J도 있고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JM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 J가 뭘까? 보니까 프리 커런트가 B필드를 줘. 그게 암페어 법칙이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마그네티제이션도 B필드를 주네? 좀 전에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할 수가 없구나. 이걸 토탈 커런트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뮤제로 가로 열고 J 프리 배터리 같은 데서 오는 실제 전류와 프리 커런트와 JM 마그네티제이션 커런트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써야지 되겠구나. 암페어 법칙을 확장해야 되겠구나. 확장해야 당연하겠구나.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뭐였지? 컬 M이었잖아? 소스 기준인데 어차피 지금 요걸 미분할 위치가 소스 위치니까 프라임 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바로 이항할 수가 있겠지? 바로 이항하면은 컬 B 빼기 뮤제로 M 이퀄 뮤제로 JF 요거를 지금 이항했어요. 우변에 있는 컬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어. 이렇게 됐죠? 저변에 뭐 120이니까 뮤제로 나눠버려. 그러면 이거 컬 뮤제로 분의 B 빼기 M 이게 좀 더 간단하죠? JF 이 방정식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변이 JF만 나오거든. 프리 커런트만 주는 어떤 소스 이퀘이션이 된 거거든. 그럼 이 자리에 오는 요거를 어떤 필드라고 하자. 요거를 H필드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정의야. H필드의 정의야. H필드는 뮤제로분의 B 빼기 M 이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가 약간 헷갈려. 분수식으로 되어 있잖아. 항상 제가 보면 제 경우만 한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수식 외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제가 여러분만한 나이였을 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뮤제로가 분자였는지 분모였는지. 왜냐면 우리가 D필드 경우에는 어땠냐면 입실론 제로 E 더하기 P였거든. 요거랑 상당히 헷갈리게 돼 있죠? D필드 정의할 때는 입실론 제로가 분자에 있었어. 근데 이 H필드를 정의할 때는 뮤제로가 분모에 있어. P는 여기 덧셈이었어. 얘는 뺄셈이야. 이거 하여튼 외워야 돼. 일단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참 어려워. 내 경험으로도 되게 어려웠다. 이걸 이해하면요. 이렇게 써져요. 뮤제로 H 더하기 M. 이거까지 보고 나면 더 헷갈려 이제. 이거 두 개 합쳤는데 여기는 안 합치고 덧셈인데 이건 합친 다음에 덧셈이야. 정말 이건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 양쪽 버전을 하여튼 요 이퀘이션과 요 이퀘이션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Constitutional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구성 방정식.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땐 구성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들이겠지? 두 개니까 요 두 개가 맥스웰 방정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방정식이에요. 맥스웰 방정식에서 E 필드, D 필드, B 필드, H 필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구성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두 개가 있어야만 맥스웰 방정식을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가 있게 돼.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간단히 써진다 이제. 컬 H는 JF 새로운 소스 이퀘이션이다 이거지. 컬 B는 이제 요 J를 쓸 때 조심해야 돼. 이거 프리가 아니야. 이제 토탈 J고 J 프리 벡터죠. J 프리의 소스는 J 프리가 소스가 되는 필드는 H 필드다. 이게 따름 성질. (1번) 바로 바운더리 컨디션 구해낼 수 있죠. 탄젠셜 컴포넌트 n 크로스 h2 빼기 h1 이퀄 뭐가 되겠어요? 이건 kf 되겠지. 서피스 프리 커런트에 의한 탄젠셜 컴포넌트의 불연 속성. 이걸 h2t h1t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우변에다 n을 곱하면 돼요. 크로스 n 이렇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위에 걸 더 좋아해요. 밑에 것도 가능하지만. 2번 노멀 컴포넌트는 그러면 없냐? 노멀 컴포넌트는 노멀 컴포넌트도 하고 싶어. 노멀 컴포넌트 n 도트 하려면은 다이버전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생각해 보자고요. 다이버전스가 있어야 돼. 다이버전스 h는 뭐 없나? 이게 뭐지? 계산해야지 뭐. h 자리에 이거 집어넣고. 다이버전스 뮤제로 분의 b 빼기 m. 근데 다이버전스 b는 0이지. 노 모노폴. 모노폴 없으니까 왼쪽 건 0이고 오른쪽 건 남는데 마이너스 1 다이버전스 m 남네. 다이버전스 m. 얘 뭐지? 몰라. 0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놔둬야지. 그죠? 이때 놔둬야 돼. 그럼 어떻게? 좌변 이게 다이버전스가 n도트가 됐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n도트 붙이면 될 거 아니야. 여기 m2 빼기 m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다시 예쁘게 쓴다면 n.h2 빼기 h1 H 필드의 노멀 컴포넌트의 불연 속성은 마이너스 부호 붙고 이 구성 방정식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쉽게 간단히 드라이브 할 수 있잖아. n 도트 m2 미디엄 2에서의 마그네티제이션 빼기 m1 미디엄 1에서의 마그네티제이션 경계가 있고 1이고 2야. 1에서 2고 가는 방향이 노멀 벡터 방향이야. 여기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m2야. 이쪽이 뭐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m1이야. 요 마그네티즘 벡터의 노멀 컴포넌트, 요 성분이죠. 요 성분의 크기의 차이가 요 서피스의 H 필드의 차이를 준다. 그런 이야기라고. 제 기억에 따르면 이 부분이 뭐가 헷갈렸냐면 H 필드 소스가 JF인데 갑자기 H 필드 노멀 컴포넌트 연속성 할 때는 소스가 마치 M 필드 같아.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잠깐 잊어버렸겠지만 E 필드하고 D 필드하고 P 필드 사이에도 요 비슷한 릴레이션이 있었어. 그때도 D 필드의 불연 속성이 P 필드의 불연 속성하고 관련이 있었어. 그때도 굉장히 비슷했다고. 그때 폴라리제이션 차지가 서피스에 있는 게 이상하게 D 필드에 영향을 줬다고. D 필드 원래 프리 차지에 의한 필드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름 성질 세 번째. 다른 동의 세 번째, 암페어로를 써보면 컬 H가 JF인데 이게 이제 H 필드를 위한 암페어 법칙이 되는데 이 암페어 법칙인데 이거를 좌우변을 적분해 보면 컬 H 서피스에 대해서 면적 적분을 해보면
우변은 JF 면적 적분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우변은 그냥 전류죠. 요 서핏을 통과하는 전류 프리 커런트가 될 거고 좌변은 2차원이니까 면적 적분이니까 스톡스 티오렘 쓰면은 1차원으로 바꿀 수 있겠네. H.ds C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테두리를 따라서 H 필드를 적분한 거가 단면을 통과한 전류와 관계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류 따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테두리를 하나 잡아. 이렇게 서핏을 컨투어를 잡아. 컨투어를 잡으면 이 컨투어 따라서 H 필드가 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 되는 거죠. 요런 릴레이션이 말이에요.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 흐르면 다른 손가락 방향으로 H 필드가 흐른다. 응? 아시겠죠? 이거 뭐 똑같다. 단 여기 프리 커런트만 이제 온다. H 필드 소스에는 프리 커런트만 온다. 그건 차이고요.